연달아서 을미월 시작됐죠. 소서절기 지났고 이제 시공간 파동이 드디어 출발을 했어요. 겨울 동토가 엄청 길었죠, 여러분. 이 축토, 축대운, 축월, 축일 많은 이야기들이 댓글에서 저랑 소통이 되셨는데요. 축토가 참 무서워요, 그죠? 이 축토 늪에 막 빠져가지고 허우적 엄청 길었던 정체, 또 방해 작업 이런 데 겪어오신 분들 아주 핫한 반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목말라 계셨던 것 같아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방해 작업이 길었나? 언제쯤 꽃이 피나? 충미충 지난주에 잘 들으셨죠? 충미충이 이제 엄청 강한 이 화력을 만났어요. 그러면 뭔가 서서히 이제 풀리는 얼음이 녹는 이 해빙의 에너지를 드디어 여러분들 다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건 축이 없어도 축대온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축의 과정과 상관없이 겪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축을 끌어오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토가 있다. 축을 부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막 풀리지 않았던 어떤 계약 이런 것들이 소식으로 나한테 제안이 막 들어오거나 아니면 본인을 너무너무 못 살게 굴었던 시기 질투하면서 깎아내리고 없는 소문 만들어내고 이런 인간관계들이 드디어 지난 갑오월부터 병화, 기토, 정화의 이 천간 지장간들의 운동으로 인해서 시그널들이 보이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인문 명리학자잖아요. 이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냉정하게 보수적으로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위험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거든요. 잘 풀리려고 할 때, 잘 돌아갈 때, 이때 방심할 수가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사주 몰라도. 운이 막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서서히 녹는다고 했을 때, 해빙이 됐을 때, 내가 마음이 급해지죠. 뭔가 투자해야 될 것 같고 남들만큼 못하고 있으니까 지고 있으니까 이것만큼만 만회하려고 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 계속 이제 시야가 흐려지는 거죠. 이게 맞나? 지금 해도 되나? 언제 해야 되지? 이게 지금 내가 정확하게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이 상황, 상태 자체를. 그럼 시점에 대한 계산이 정밀해지지가 않겠죠. 눈이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특정한 행동 한 가지 때문에 사실 이 눈이 멀어지는 건데 뽀얗게 거대한 대운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에서 완전히 또 패배패배 꼬여요. 꼬여가지고 이 꼬여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서 너무 많이 임상에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저도 사주를 모를 때 베베베베 꼬인 대로 그냥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늦어졌겠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다 때가 되면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나이가 차면 밥벌이 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책임을 져야 하겠죠. 내가 어린데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안타까운데 이야기 드리기가 결혼도 하셨고 이제 배우자의 자리인데 내가 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어떤 상황도 내가 가장이 되어서 심지어는 나의 힘든 걸 알아주는 게 아니라 너가 우리보다 뛰어난 조건으로 살아왔으니까 너가 가장을 해야 해. 너가 우리 집안을 세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수십 년을 이 사람한테 빨대 꽂는 거예요. ATM기죠. 너무 힘든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임상에서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죠. 지금 내 사주가 뭔가 풀리려고 한다. 혹은 이제 풀리고 있다. 라고 느껴지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좀 아리까리하다. 헷갈려. 그러면 우리 영상에서 지금 짚어드릴 거는 이제 좀 브레이크를 단단하게 잡으시라.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녹는 이 해빙점에서 을미가 왔을 때 병원연이 내 편이라 그랬어요. 을미가 작동을 할 수 있는. 저게 경자라던가 신축이라던가 다른 글자면은 을미가 마음대로 활개를 못 칠 텐데 이 을미는 강한 글자인데 병호라고 하는 태양과 인호술 운동이 단단하게 총대를 메어주는 큰오빠 또는 우리 친아빠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을미가 이제 딱 해빙에 스타트를 딱 찍을 때 이제 사주에서 이 늪에 갇혀 있다가 탈출하려는 분들은 이제 딱 고개를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치명적인 실수가 이제 내 운인가? 이제 운이 들어오나? 이러면서 갑작스럽게 막 이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확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빚을 넣는 것도 확장이고 사무실을 하나 더 분점을 내는 것도 확장이고 카드 빚을 내거나 대출을 얻는다거나 이런 것도 확장이에요. 무리하게 판을 키우는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PC를 하나 더 늘린다거나 플랫폼에 큰 곳에 입점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무리하게 낸다거나 이게 인프라를 늘리는 거거든요. 또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투자를 내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럼 명리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을미월은 얼어붙어 있던 이 축토를 깨뜨리는 거니까 충미충이 일어나게 되면서 땅이 쩌저적 갈라져요. 우리가 서 있는 이 포지션의 땅이 쩌저적 갈라지면서 갇혀있던 애들이 막 다이나믹하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때가 된 거죠. 이 타이밍이. 그럼 이제 아직은 얼어 있다가 풀리는 거니까 내 영토가 완전하게 막 평판하게 뭔가 심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농사를 짓거나 텃밭을 갖고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흙을 붓거나 뭔가 파헤치거나 작업을 했을 때 호미로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골라줘야 돼요. 팽팽하게. 그게 예쁘잖아요. 뭔가 준비를 시켜줘야 되죠. 근데 안 그러면 막 자갈도 들어있고 이전에 묻어놨던 뿌리들도 막 엉망진창으로 묻혀있고 좀 이제 정리정돈이 안 된 거죠. 냉장고 청소가 덜 된 것처럼. 그러니까 평평하거나 뭔가를 하기가 새로운 걸 하기가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얼어있던 게 녹기는 녹았는데 좀 덜 돼 있죠. 덜 돼 있으면 늪에서 이 축토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얼어있던 땅에서 우리가 억지로 빠져나왔을 때 내 몸,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 멘탈, 내 가치관. 여기 이 가치관 통째로 이 심신이 엄청 많이 뭔가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 야근 막 10일씩, 일주일씩 했을 때 엉망진창인 것처럼 피로도 막 쌓여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막 쌓여 있을 거니까 이때 운전을 함부로 하시거나 뭐 정밀한 일을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엉망진창이니까. 몸이 파김치가 돼 있으니까. 그럼 리스크가 쌓여 있겠죠. 근데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다이어트를 좀 해야지. 이러면서 막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가 필요 없는 거를 버리면서 액땜을 해야지. 인간관계 정리도 갑자기 막 한다거나 살을 막 무리하게 빼려고 무리한 어떤 약물 주사를 좀 알아봐서 그걸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에 임상 실험을 해본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좀 단편적인 거예요. 지금 이것만 해결하면 괜찮아지겠지. 더 많은 것들이 좋아지겠지. 이러면서 비방이죠. 단편적인 비방을 쓰거나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조급한 어떤 단식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의존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의존을 하면은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정부도 마찬가지. 쉽게 가려고 하면 절대 얻는 게 없어요. 쉬운 거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어렵게 즐기는 거. 이게 FM보다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대자연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개개인의 이런 하나하나의 사적인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겨울이 오면 누군가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겨울을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고 각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자연이 해빙이라는 정말 좋은 선물을 줬잖아요. 근데 이걸 내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해빙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내 복을 차버리는 거죠. 난 싫어 이러면서.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막 이게 정체된 게 풀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운이 좀 풀리나? 우리 가족 중 누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좀 운이 좋아지시나? 이렇게 지켜볼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속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이게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이제 이성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거나 파김치가 돼 있으니까. 너무 꽝꽝 얼어 있으니까. 우리 냉동실에 음식 너무 오랫동안 얼려놨다가 먹을 때 어때요? 다르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랫동안 갈치나 고등어나 예전에 선물 받았던 어떤 전복 아껴 먹으려고 냉동실에 꽝꽝 얼려놨는데 어머나 깜빡해가지고 2년이 훌쩍 지났네. 유통기한 끝났어요. 훨씬 지났어. 근데 아깝다고 그거를 해동을 해서 입에 넣어봤더니 냉동실 냄새가 막 나는 거죠.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그거랑 같아요. 정체 구간이 너무 길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해빙이 들어와도 어떤 이성적인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내가 자동차에서 속력을 내보려고 막 이렇게 엑셀을 심하게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 또 병신월 병화가 올 건데 신유술에 고마운 에너지들이 올 텐데 내가 잘못하면 이 숙살지기인 금의 에너지에게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렇게 막 파김치 된 상태에서 노출이 되니까 내가 빨가벗은 거랑 같은 거예요. 빨가벗은 상태에서 준비 없이 말랑말랑한 살 그대로 흐물흐물한 이 해동이 덜 된 상태로 노출이 되면 그동안 얼마나 공부했어? 얼마나 준비했어? 라고 대자연이 성적표 요구를 했을 때 제대로 된 실력 발휘가 안 되겠죠.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잠깐 멈춰야 돼요. 스탑하고 좀 냉정하고 보수적으로 나를 좀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호 결계를 쳐야 되고 이게 지금 시점이에요. 이게 학술적 이유가 가장 지금 결정적으로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게 8월 병신월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실감 안 나시는 분들 옆에 좀 써드릴게요. 이게 지금 7월이잖아요. 빨간 삭스는 조금 그렇다. 이게 7월이죠. 양력으로. 근데 8월이 됐을 때 얘가 병신월로 곧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왜 미월이 실력은 갖추고 있지만 덜 익었나? 그러니까 실력은 괜찮은데 인정을 받으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참 매력적이죠. 미월의 이 열매 자체가. 요거를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을경합을 자꾸 꿈꾸죠. 이 친구가. 어마어마한 글자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멈추셔야 돼요. 그냥 멈추고 병원연이 계속 서포트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저렇게 병원연이라고 하는 저 인호술 운동을 하면서 병화가 탁 떠가지고 화력 발산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어머 할게. 너 한번 마음대로 질러봐. 이러면서. 그럼 8월에 아래 글자로 원숭이 신유술의 신금, 신자진의 신금이 이제 치고 들어오죠. 치고 들어오면은 사주 명조에 따라서, 사주 글자들에 따라서 엄청난 강한 어떤 인사신이라고 하는 이 사명의 에너지가 또 정면으로 발화가 되는 거예요. 인호수는 또 뭐예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요것도 글자를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살짝 적어 볼게요. 인사신. 이게 신자진 운동도 하지만 인신사해라고 하는 계절의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임목, 사화, 원숭이, 신금. 이게 이제 인사신 사명인데 정교하게 뭔가 변화가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좀 와일드하죠. 계절의 가장 앞에 있는 첫 글자 중에 인사신의 한 세트인 이 신금의 사명의 형태로 들어오는 거니까 정면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글자들 당당하게 마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7월 을미월에 아주 작게 판을 버려놨던 분들, 그러니까 요만큼 간장종지만큼 거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안 됐거나 해도 약간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런 자산을 함부로 어떤 계약을 벌린다거나 법정 소송을 준비가 안 됐는데 내 욕심에 한번 이겨보려고 소송 행위를 시작을 한다거나 그럼 8월달 사명살에서는 엄청 관제구설이 복잡해지고 또 직격으로 내가 그 파동을 맞이하는 거니까 무너질 때 와르르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그럼 대운과 세운이 아무리 나한테 좋다. 저 대운 좋다는데 왜 엉망이에요? 저 언제 풀려요? 딴 데 가면 다 좋다 그러던데 에이 여기 못 보내. 대운과 세운이 좋다고 해도 나를 도와주는 운이라고 해도 그렇게 방향이 나에게 유리하다고 해도 월별 운에서 저렇게 을미병신처럼 한 달씩 들어오는 월운에서 이렇게 벼락같이 충돌하는 지점이 생겼다. 그럼 여기서 냉정하게 보수적으로 진단하고 준비하고 대비를 못하면 그 1년 동안 쌓아 올렸던 나의 명예, 그리고 나의 이 소중한 포지션, 영토, 영역들이 한순간에 정리를 당할 수가 있어요. 청산을 당한다고요.
그럼 이번 을미월 해빙기에는 그동안 막혀 있었던, 정체돼 있었던 과거에 이게 흘러가야 되는 정당한 하나하나씩의 순리들을 다 꼼꼼하게 매듭을 짓고 정리를 해내셔야 되고 청소하셔야 되고, 드디어 폭풍이 다가오죠. 저 병신월에 인사신의 정교한 큰 태풍이 오잖아요. 이제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준비가 안 됐다면 이런 폭풍 대비해가지고 계속 성을 쌓고 내실을 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조심조심하면서 쌓아야 되는, 확 지르는 게 아니라 수렴을 하는 어떤 동선, 액션만을 취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대원에서 생명줄을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개운법이에요. 뭐 뭘 한다 해서 개운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셔야 되는 게 있고 확 질러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을미월에서 병신월 갈 때는 누구나 좀 조심조심 돌다리도 짚어보듯이 가셔야 된다는 거죠. 순리에 따르셔야 돼요. 결론은 순리. 순리에 따르는 사람만이 나의 자산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인문명리학은 가볍게 농담 따먹게 하거나 그냥 립 서비스처럼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위안을 드리거나 그런 단편적인 단식 비방으로, 지름길에 편법으로 인생 맡기는 학문이 아닙니다. 거대한 우주 공간, 거대한 우리 영적인 이런 시공간이 얼마나 촘촘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지 아세요? 가끔 특정 지점에서 임상적으로 만나게 되거나 그 지점대로 흘러가게 되면 소름이 돋아요.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시공간의 끊임없는 역동성들을 내가 통제해내고, 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떤 최악의 위험 부담, 이런 리스크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것들을 냉정하고 보수적으로 꽉 이렇게 틀어막아주는 아주 지혜로운 영적인 도구이고 학문이죠. 지금 내 사주에 어떤 것이 찾아왔는데 그게 해빙의 에너지라면 진짜로 나에게 긍정적인 기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저렇게 8월 달에 인사신 사명살에 큰 덫을 탁 이렇게 너 한번 물려봐라라고 기다리고 있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인지, 이걸 뭐 스크링을 하셔야 돼요. 근데 혼자서는 못하죠. 뭘 알아야 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찾는 것도 자기 운이긴 하거든요. 단편적인 댓글이나 아니면 무료 단식 판단, 저는 글자가 이게 있는데 어때요? 몰라요. 신이 아닌 이상 몰라요. 그런데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제 프로필에 열려있는 정식 심층 전화 상담 창구 꼭 이용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리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정당한 순리를 따르셔야 되고, 그게 인생의 엄청 큰 도약, 이렇게 도약을 온전하게 내가 이루면서 정식대로 올라가는 분들만이 나의 여러 가지 명예라든가 브랜딩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 자산을 이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잠깐 걸음을 좀 멈추시고 중심을 좀 잡는 좀 소중한 정갈한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연차가 좀 쌓이니까 이제 좀 가족보다 더 가까운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발전했죠, 저도.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 힘이 많이 나고요. 팔도 많이 나았어요. 근데 좀 치료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원래 손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사랑해요.